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는 기분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높은데요. 금요일장 미국 증시도 드디어 좀 반등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산타랠리 마지막 날이었는데 아주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2025년의 첫 월요일인데요. 개장 직전에 어떠한 뉴스와 전략들을 챙겨보면 좋을지 저희 당잠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뉴욕 파트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금요일 3대 지수 일제히 강한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산타랠리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날 그동안의 연속적인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도 했고 또 월가의 긍정적인 이 올해 증시에 대한 낙관론들이 이어졌다라는 점도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오전에 발표됐던 ISM 제조업 PMI가 49.3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50을 밑돌면서 경기 위축 국면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상치를 아주 안정적으로 웃돌면서 강한 경제를 시사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경제 지표가 견고하게 나오면 달러화가 강세를 띠기 마련인데 이날 장에서만큼은 이전에 피크를 찍었던 영향 때문인지 약세를 나타낸 점이 시장을 부양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정치권 이슈 역시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미국의 하원이 전 하원의장이었던 마이크 존슨을 재선출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특징주들인데요. 엔비디아 4.5%, 전날 3%의 급등에 이어서 이틀 연속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죠. 젠슨 황 CEO가 이제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 CES에서 기조 연설자로 나서게 되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블랙웰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올 것 같다라면서 엔비디아를 탑픽주로 목표가는 $190까지 높여 잡기도 했고요. 테슬라 역시도 이날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8.2%의 급반등, 웨드부시 측에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투자 등급을 강력 매수로 조정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내세운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됐던 그 전날 발표됐던 인도량 성적에서 물론 인도량 자체는 조금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ESS 부문이 뚜렷하게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까지 자리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US 스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불허하겠다 최종 판정을 내리면서 6.5% 급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종목 뉴스, 이슈가 있었던 종목으로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로그에 부사장이 게시한 한 가지 블로그 포스트입니다. The Golden Opportunity for American AI라는 제목이 달려있죠. 미국의 AI에 있어서 황금 같은 기회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118조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들이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달러화로는 800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데이터 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AI를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프라입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회계연도 2024년도 한 해 동안 전체 자본 지출 규모 557억 달러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자본 지출 규모를 능가하는 사이즈의 투자금을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딱 한 가지 종목에 올인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포부를 공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투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계획까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금요일 미국 증시 안에서는 AI 수혜주들, AI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안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혹은 에너지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에너지 소비량 가운데 이 데이터 센터발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회색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비중 역시도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요. 전력주들이 AI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손꼽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비스트라, NRG 에너지, 컨스텔레이션,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SMR 종목들까지도 강력한 시세를 일제히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수혜주로는 어떤 것들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지 잠시 후 희재 앵커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도 개별 이슈에 따라서 세렌스 AI, 음성 인식 AI 기업인데요. 143%의 폭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개장 전 챙겨야 할 헤드라인들 들고 왔습니다. 스페이스X 스타쉽 우주선 시험 비행에서 처음으로 모의 위성 배치를 시도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월 6일 블루 오리진 로켓 발사, 10일에는 스타쉽 7차 시험 비행, 그리고 올해 초에는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내 도입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우주항공 관련주들 주시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에 대한 규제 혹은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요일장에서 미국의 드론 관련주들은 시세를 냈던 좋았던 반면에 이 중국의 드론 기업인 이항홀딩스는 하락하는 엇갈린 흐름이 포착됐다는 점 체크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보건당국이 이 주류에 바람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 이런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한 잔 미만으로만 술을 마셔도 충분히 암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학계의 정설로 자리 잡은 데 따른 영향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안에 여러 가지 주류주들이 동반으로 하락세를 띄었다는 점도 체크가 가능했습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일정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이번 주에는 미국의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졸츠, 8일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금요일 그냥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실업률 수치를 좀 눈여겨보셔야겠고요. 이제 내일부터 10일까지 미국의 CES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에서 AI 산업의 미래 동향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8일에 연준의 FOMC 의사록 공개, 9일에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국가 장례식으로 미국 증시가 하루 쉬어간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전략 가보시죠. 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장 미국 증시도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전까지 조정을 받았던 미증시의 영향권 안에서도 우리 증시는 금요일장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저점이 나왔는가?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량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온 것이 지수 상승의 견인, 핵심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올라가면서 2,440선 그 위로 훌쩍 뛰어 올랐고요. 코스닥 역시 700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한 코스피, 코스닥은 3거래일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주간 6%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드디어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를 골고루 사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정치적 리스크도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환율의 경우에는 이날도 1,460원 후반대에서 꽤 높은 수준을 유지하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이 내용이 공수처에서 다소 중지됐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1시 반 구간에 변동성을 잠깐 겪긴 했지만 결국은 상승폭을 다시금 확대하면서 지수 상승, 우상향 추세는 크게 흔들리지 않은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소에 들어온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3천억 원 가깝게, 선물 시장에서는 7천억 원의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코스닥도 담아가는 모습, 쌍끌이 매수가 정말 모처럼 만에 들어왔습니다. 뭘 샀을까?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담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드릴 텐데요. 이날 올랐던 종목으로는 하이닉스가 대표
대표적이죠. 미국의 엔비디아가 지난주 내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동조화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SK하이닉스는 6%까지 튀어 올랐고 한미반도체 에이직랜드, 엔비디아가 이 ASIC 주문형 반도체 시장 진출한다는 내용에 또 반영을 하면서 이 같은 종목들이 좋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ESS 저점 매수 시그널일까요?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을 반영하면서 동반 강세가 이어졌고 테마단 안에서는 단연 강한 건 미국 시장에 동조화되고 있는 양자 암호입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이번 주에 있을 CES 앞두고 기대감 다시 한번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외국인의 현선물 대량 러브콜이 이번 주에 계속될까?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일단 지난주 성과부터 기분 좋게 확인하고 가시죠. 글로벌 증시 안에서 유독 꼴찌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연간 성과도 꼴찌였던 아주 서러운 움직임을 나타냈던 국내 증시인데요. 지난 한 주, 1월의 첫 주의 경우에는 물론 12월과 1월이 공존했던 한 주이긴 합니다. 그 끝과 시작 안에서 아주 반가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다 쉴 때 우리 양대 지수만 독보적인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1.54% 주간 상승을, 코스닥은 6% 가까운 주간 상승을 보였고요. 나머지 중하권 증시도 국제유가 반등과 함께 부양책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생, 상해 모두 다 조정이었고 미국의 3대 지수의 경우에도 고점에서의 부담감, 6거래일 만에 금요일장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주간으로 봤을 땐 여전히 쉬어가는 패턴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계절이 오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물려야 할 겁니다. 일단 금요일에 지수를 견인했던 건 반갑게도 저점에서 담았던 연기금이 아니라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합쳐서 1조 원을 넘어선 것. 보시면 양매수 담았던 그 날짜를 쭉 기입해 봤는데요. 1월 3일 지난 금요일에 1조 47억 원 들어왔고요. 12월에도 쌍끌이 매수가 현선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규모 자체가 12월 중순에 한 7,300억 원이 최대였었고요. 이를 크게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딱 계엄령 선포됐던 그 전날이죠. 1조 693억 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날 아주 반갑게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바로 다음 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한 달 내내 저점에서의 괴로운 한 달을 보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한 달 만에 들어온 1조 원 넘는 현선물 매수, 어떤 시그널이 있을까요? 배경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체크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러합니다. 일단 코스피가 2,400선 아래에서 12월 말일 마무리가 됐고요. 1월 첫날도 여기에 머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400선 밑에 있는 코스피는요. 0.84배 PBR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외국인들이 하반기 내내 물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일부 사들이긴 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곳간이 비었다라고 할 정도로 순매도를 강하게 진행시켰습니다. 이런 구간 안에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고 또 정책 리스크도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여야정에서 협의체를 이제 마련하고 조금씩 해결해 나가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체포와 관련된 변동성은 컸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이와 관련된 복잡한 뉴스들이 전해졌지만 확실히 이제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시장에 더 이상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코덱스 레버리지, 지수의 2배 베팅하는 쪽으로 외국인들이 사들였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제 CES 앞두고 엔비디아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 거다. 여기에서 뭔가 엔비디아가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국내 K 반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연결고리 시장에 기대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이번 주 수요일 잠정 실적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실적 수정치는 하향 수정되고 있지만요. 뒤에 그럼 체크해 볼 거고요. 반도체 담아갖고 그 다음으로 담았던 게 2차 전지와 몇몇 시클리컬 종목들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신년사에서 경기 부양책 천명을 했죠. 3월 양회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나오게 될 거고요. 경제 공작회의도 마무리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아무래도 중국 쪽의 원유 수요
오히려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지난주에 5거래일 연속적으로 올랐거든요. 주간 4.7%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다가 미중 갈등 안에서 배터리 핵심 광물 기술 수출을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의 2차 전지가 움직인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반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여전히 악재죠. 1월 20일 트럼프 취임과 함께 2.0 이 취임식과 함께 관세 리스크 부과가 될 수가 있고요. 정치적 리스크도 조금 더 확인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 계속 하향 조정되는 거 좀 멈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월의 핵심 변수를 지난 1월 첫날에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세 가지는 계속적으로 큰 그림 그리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물가는 1월 중순에 발표되죠. 그리고 한국의 이익 전망치 평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과 함께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포인트. 마지막으로 미중 정부 정책 이 부분은 호황제 맞물리고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들였던 배경, 긍정적인 쪽을 계속 본다면 그 중심에 있는 지금 비어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고가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되겠죠. 삼성전자 10조 원 넘게 팔아가는 동안에 우리 시장은 사실 담았지만 전체로 우리 시장을 놓고 봤을 땐 삼성전자 포함하면 결국은 순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이 더 사게 된다면 끌어올릴 수 있는 건 결국 반도체가 아니겠느냐. 이 같은 논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반등의 연속성은 뭘 봐야 할까? 두 가지 체크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실적,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반도체와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CES와 엔비디아와 관련된 여기서 기소 연설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를 어느 정도 갖고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가 이 부분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2017년 처음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AI 관련한 시장 진출을 선포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의 랠리가 시작됐던 그 시점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8년 만에 다시금 기조연설에 등장하게 된 젠슨 황 CEO.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일단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 2026년에 생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어느 정도 진행됐나? 그리고 RTX 50 시리즈도 500 시리즈도 진행 상황을 아마 체크하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지난주에 힌트가 나왔었던 휴머노이드 로봇용 컴퓨터 이 제슨 토르와 관련된 내용까지도 발표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결국 엔비디아의 로봇 사업 전략까지도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거다. 세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HBM 그리고 GPU의 승자인 엔비디아가 다시금 이 상승세를 유지하는가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BOA에서는 190달러 여전히 TP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140달러 아래에 있는 구간 안에서 우리 하이닉스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업황 체크, 삼성전자 실적에 아무래도 힌트가 있겠죠. 4분기 실적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윗줄이 컨센서스고요. 이것 동안 한 달 동안 이 컨센서스 대비 많이 하향 조정됐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7조 3천억 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컨센 18% 밑돌 거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한 달 동안의 목표 주가를 7만 원까지 모두 내려잡은 상황입니다. 54,500원이 지난주 반등과 함께 나온 종가인데 여기에서 본다면 30%에서는 40% 이상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메리트는 여전하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HBM과 관련된 성과를 못 낸 것, 이거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는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중요한 시그널은 두 가지고요. 바닥은 언제쯤일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회복 시기, 하반기에 온디바이스 AI 탑재 기기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중국의 회복과 맞물려서 이 시장이 살아나는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많은 증권가에서는 디램 가격 2분기까지는 하락세 진행되고 3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가 저점을 통과하는 구간이라면 1분기가 매수 시점일까? 이 부분 같이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 투자, 빅테크가 계속 늘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관련한 내용 체리낸커가 조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수익화 언제부터인데 이와 관련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는 800억 투자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 컨센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아무래도 1분기 빅테크들의 어닝 시즌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관련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 내내 CES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관련한 투자 내용과 관련해서는 발열 문제 형성이 되면 유리기판과 액침 냉각 뒤따라서 움직이는 밸류체인입니다. 더불어서 미시장에서 움직였었던 전력, 원전, 전선까지 같이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SK증권은 소부장단 안에서 이렇게 종목을 선별했네요. 파크시스템즈, 리노공업, ISC, 이오테크닉스
것을 추세 관점에서 눈여겨보자. 이렇게 체크해 보시죠. 자세한 내용은 개장 중계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